여러분,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셨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옆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따뜻하게 지내는데 난방비는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오늘 20년 경력 보일러 기사님께 직접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르는 그 버튼, 사실은 완전히 반대로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10집 중 8집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난방비를 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걸 쓰고 계셨나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실내 모드로 해놓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 안에 있는 센서가 공기 온도를 재서 보일러를 켜고 끕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절기가 창문 옆에 있거나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실제로는 방이 따뜻한데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갑니다. 쉴 틈이 없는 거죠. 반대로 햇빛이 잘 드는 벽에 조절기가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은 추운데 보일러는 안 켜집니다. 조절기만 따뜻하니까요. 이러니 난방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온돌 모드는 뭐가 다를까요? 이건 공기가 아니라 바닥 밑을 도는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닥이 먼저 따뜻해지면 그 열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는 오래된 주택이나 단열이 약한 집에서는 온돌 모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한 달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절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온돌 모드로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조절기의 예약 버튼 보이시죠? 거기 보면 예약 3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쓰셨나요? 혹시 3시간 뒤에 켜진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약 모드는 3시간마다 보일러를 잠깐씩 켰다 끄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능이 있는 걸까요? 바닥이 완전히 식지 않게 하려고 하는 원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린 바닥을 처음부터 데워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몇 시간씩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하죠. 그럼 가스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지만 예약 모드로 해놓으면 바닥 온도가 완전히 식기 전에 살짝살짝 데워줍니다. 그러면 다시 난방을 시작할 때 금방 따뜻해지고 가스도 훨씬 적게 드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어르신이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 켰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난방비가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난방비를 더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했더니 보일러 가동 시간은 줄었는데 집은 훨씬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예약 모드를 2시간이나 3시간으로 설정해 보세요. 그냥 계속 켜두는 것보다 완전히 끄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외출 모드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출 모드 참 좋은 기능 같죠? 나갈 때 누르면 난방비가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쓰면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외출 모드는 집이 얼지 않게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8도 밑으로 떨어질 때만 잠깐 작동하고 바로 멈춥니다. 하루 종일 거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벽도 바닥도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처음부터 다시 데워야 하니까 몇 시간씩 계속 돌아갑니다. 가스비가 펑펑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외출 모드는 장기여행처럼 며칠씩 집을 비울 때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잠시 시장에 갔다 오거나 하루 이틀 정도 나가실 때는 절대 외출 모드를 누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온도에서 3도나 5도 정도만 낮춰놓고 나가시거나 예약 모드를 함께 켜두세요. 그러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돌아왔을 때 금방 따뜻해지고 연료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온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절기를 보시면 온수 온도를 저중고로 맞추거나 숫자로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놓으셨나요? 혹시 고로 해놓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올까봐 항상 고로 맞춰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허공에 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수를 55도나 60도로 맞춰 놓으면 물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하시나요? 찬물을 섞어서 쓰시죠.
그럼 보일러는 필요 이상으로 가스를 태워서 물을 펄펄 끓이고 우리는 그걸 다시 찬물로 식혀서 쓰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물은 딱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42도, 봄가을에는 38도, 여름에는 35도면 충분합니다. 이 온도면 샤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절기에 젖은 고만 있으시면 중으로 맞춰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댔을 때 뜨겁지만 끓는 듯하지 않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한 달 가스비가 20%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보일러 설정을 잘해도 이걸 놓치면 따뜻한 공기가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바로 창문인데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집안의 따뜻한 공기 중에 40%가 창문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일러를 열심히 돌려도 창문으로 열이 다 새나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창문에 뽁뽁이나 단열 시트를 붙이는 겁니다. 요즘 다이소나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여놔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열 시트는 보기가 싫어서 안 붙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난방비가 더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따뜻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주들 용돈 주려면 난방비부터 줄여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습도입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같은 온도여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적당하면 온도가 낮아도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가습기를 하나 틀어놓으세요.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만 유지해도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춰도 충분히 따뜻할 겁니다. 가습기가 없으신 분들은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물 담은 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 단열하고 습도만 잘 맞춰도 난방비가 20%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난방비가 정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음 달 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우면 안 되죠. 그렇다고 난방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난방비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절기를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 몇 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자식분들이나 손주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시고 함께 설정해 보세요. 내일부터 바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모두 따뜻하고 경제적으로 알찬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